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다. 박정희 시대의 미군 철수 위기. 한국은 실제로 버려질 뻔했다. 1970년대 한국.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순간 한국은 미국에게 철수 대상 1번으로 기록됐다. 미군이 떠나고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박정희 시대의 진짜 위기다. 반전설화의 설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군 철수 위기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군 병력은 지쳐갔으며 미국 사회에서는 왜 미국이 아시아를 위해 대신 싸워야 하느냐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꺼내든다. 바로 닉슨 독트린. 명목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주둔 미군을 과감히 빼내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국방성이 만든 철수 우선 검토 목록 맨 위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미 미국 내부 문서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우선 철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미군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레이더, 전차, 전투기, 포병, 통신장비, 심지어 탄약과 연료까지 상당 부분이 미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즉 미군이 떠나면 한국군의 전력은 단숨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긴 침묵 속에서 문을 닫고 혼잣말로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버려질 수 있다. 당시 이 사실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다. 기록도 일부만 드러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실제 위기는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밝혀진다. 닉슨 독트린의 충격, 한국은 혼자가 되었다. 1970년 미국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선언을 발표한다. 그 이름은 닉슨 독트린.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언뜻 보면 건전한 논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군이 없으면 한국군의 절반 이상이 장비 자체를 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 대한민국은 갑작스럽게 세계 최강 미군의 우산에서 밀려난 국가가 되었다. 그 무렵 미 국방성 내부 문서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무섭도록 명확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군은 미국의 직접 개입 없이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해 있었는지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반전은 당시 미국은 한국을 중국 소련과의 핵심 전선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드는 부담 지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필요한 동맹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비용 목록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닉슨 독트린 전문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서류를 읽던 한 장군이 조용히 입을 연다. 미국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이 순간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독립전쟁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군 전력 붕괴의 현실. 한국은 6개월 안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한국 정부는 미군 철수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수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미군이 떠나면 한국군은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론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차 전력이었다. 한국군의 전차 대부분은 미국이 공급한 M48 패튼 전차였고 정비 부품 탄약까지 모두 미군 보급 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전차는 한 달 내로 절반 이상 작동 불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방공 체계. 한국 상공을 지키는 레이더는 대부분 미군이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군은 이를 유지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했다. 미군이 떠나면 하늘은 완전히 빈 구멍이 된다. 세 번째는 포병 탄약 공급. 한국군 포병의 상당량은 미국산 장비에 의존했고 탄약의 60% 이상이 미군의 지원 체계에서 나왔다. 탄약 공급이 끊기면 한국군의 실전 지속 능력은 2에서 3주로 평가됐다. 네 번째는 통신 지휘 체계. 당시 한국군은 전장에서의 무선 유선 통신 대부분을 미군이 제공한 장비와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군 철수는 곧 국가 지휘 체계의 절반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투기와 항공 전력. 당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 대다수는 정비와 부품을 미군 항공정비단이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전투기 정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국방부 내부 결론은 단 한 줄이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은 독자 방어를 지속할 수 없다. 이 보고서를 읽은 박정희는 잠시 말없이 숨을 들이마신 뒤 책상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한국의 힘으로 서야 한다. 이 순간부터 박정희는 국가 차원의 전면적 군사재건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군 현대화, 산업화, 국방 R&D는 사실 모두 이 위기의 순간에서 태동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한국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자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조차 처음엔 이 정책의 진짜 의미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은 아시아의 자립이라는 멋진 표면 문구만 되풀이했지만 정책이 만들어진 내부 기록을 열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젊은 병사들이 끝없는 전쟁터로 보내지자 미국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 미국 정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미국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위 대상이었다. 1960, 70년대 미국 정부 문서를 살펴보면 한국과 관련된 표현은 늘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한국 주둔 비용 상승, 한국 내 시설 유지 부담, 한국군 지원 예산 축소 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은 동북아 방위 전략의 핵심 동맹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가 어려운 군사적 부담국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미국이 이미 아시아 전체를 재정비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다.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각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이것은 동맹 강화가 아니라 충격적인 방기 준비였다. 심지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서를 보고 전율했다고 한다. 이때 박정희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감축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실험대 삼아 군사적 비용 감축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철저히 한국군의 생존력에 달려 있었다. 만약 한국이 버티지 못하면 미군 철수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보호막을 잃고 냉전 한가운데 홀로 서야 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미군 철수를 위기가 아닌 한국군 독자 생존력 강화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1971년 겨울, 한국군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내려졌다. 미국이 주한미군 제7사단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축이 아니었다. 이 결정은 한국군에게 있어 실제로 전력의 30%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건이었다. 제7사단은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부대 중 하나였다. DMZ 인근에서 직접 북한군과 마주하는 최전선 방어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충격을 넘어서 분노했다. 한 장군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했다. 동맹이 아니라 통보였다. 한국군의 전력 구조는 미군의 장비 전술 지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미 제7사단이 철수하는 순간 DMZ 전선은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한국 내부 보고서에는 이 철수 결정이 가져온 공포가 이렇게 적혀 있다. 제7사단 철수는 단순 감축이 아니라 핵심 전선의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군은 단기간에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차, 장갑차, 포병, 방공 장비. 모든 것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경험이 없었다. 제7사단은 베트남전에서도 실전을 겪은 미국의 정예 사단이었다. 그런 부대를 잃는다는 것은 한국군이 갑자기 경험 없는 지휘 체계로 DMZ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때 한국군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수뇌부는 긴급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DMZ는 지금 방어 공백 상태입니다. 언론은 이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 국민도 몰랐다. 국방부 회의실 안에서만 침묵 속에 공포가 흘렀다. 박정희는 이 사건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미국은 우리를 돕는 나라지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순간부터 박정희는 한국은 반드시 독자적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제7사단 철수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한국 국방 자주화의 불씨가 된 거대한 변곡점이었다. 그리고 제7사단 철수는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2부에서는 박정희가 선택한 한국군 완전 재건 계획의 진짜 시작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반전을 공개합니다.